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가 폭행 사건, 상해 사건, 네. 강요 사건 이런 것들 고소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네. 피고인, 피의자를 변호하는 역할도 많이 하는데 네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사람들이 어떤 뭐 신발 회사 대표가 네네. 사람을 때렸다, 그 영상이 맞아요. 올라왔다 맞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러닝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굉장히 뜬 러닝화 중에 하나가 호카라는 브랜드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호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그 조이웍스 앵커인가 그 상장사 대표가 들여와가지고 수입에 성공해서 엄청나게 붐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팔린 그 러닝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는 한국에 안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네. 그 호카의 대표가 지난 12월 16일 크리스마스 직전이죠. 그때 이제 성수동에 있는 폐건물로 네. 그 12월 16일이에요? 총판이에요. 총판 대표인 거예요. 한마디로 호카를 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뿌리는 총판 대표인 조노 대표가 그 성수동 폐건물에서 12월 16일에 브랜드 대리점 사장님 2명을 불러가지고 사장님하고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폐건물에서 뭐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뇌진탕 증상까지 보이고 결국에 5주 상해를 입히는 폭행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5주가 나왔어요? 네. 진단이? 네.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폭행상해죄 관련 범죄는 워낙 비일비재하고 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술 마시면 또 많이 싸우시고 저희가 잘 아는 게 2주, 3주까지는 가라일 수 있다. 5주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다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스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의학적인 건 아닌데 법률적으로 진단 주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4주가 골절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뼈에 적어도 금은 같다. 라가 이제 4주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4주부터는 중상이에요. 그죠? 근데 2, 3주는 그냥 뭐 이러다 보면 다칠 수 있다. 이 정도. 2주 정도는 사실 다쳤어요만 해도 줍니다. 조금 더 다쳤어요 그러면 3주. 그다음 뼈 부러지면 이제 4주. 그때부터 중상이죠. 실제로 그 뉴스 기사에 나온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네. 뭐 여기저기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런가요? 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상처 난 부위를 사진 촬영해서 뉴스에 뭐 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녹음 파일이 최근에 공개돼가지고 지금 막 엊그저께 공개돼가지고 봤어요. 엄청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은 너나 알아? 라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때리고 있어요. 한 5분여를 때려요. 아, 그래요? 때리는 소리가 막 찰지게 나요. 뺨을 때리는 소리도 나고 몸을 때리는 소리도 나고 그 때리는 내내 너 나 알아?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뭐 욕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영상 속에서 한 4, 5분 정도를 들여갖고 있는데 우리가 권투에서 한 라운드가 몇 분이죠? 3분인가요? 3분입니다. 3분. 한 라운드가 3분이에요. 3분 동안 이제 무방비 상태에 두드려 맞으면은 골로 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약 5분 동안 두드려 맞은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폭행행위고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위지 않았을까. 그 뒤에도 이제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프고 자기 그 피해자를 말들에 따르면은 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도망갔다라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를 명예훼손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구급차에서도 협박을 했더라고요. 뭐 죽여버리겠다. 메시지로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로도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뭐 너 지금 당장 와라 안 그러면 때릴 듯한 듯이 뭐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또 거기 넘어가지고 상해죄 플러스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회사라던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회사라고 한다면은 업무방해죄 이런 범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욕설은 뭐가 성립하죠?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명예훼손을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날 명예훼손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범죄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까지 성립 가능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법률적으로야 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합의할지 이런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앞선에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저 사람한테 진짜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방어하는 행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긴 해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피해자한테 막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빌고 했나 봐요. 찾아왔는데 만나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용서를 빌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금 업무 복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금액을 확 높이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갑을 관계예요. 총판과 대리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총판에서 뭐 물건 안 준다거나 그러면 또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이제 막히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합의금을 이빠이 불러가지고 한번 너 이거 큰일 나봐라 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게 너무 조금 악질적인 범죄라 가지고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 다른 범죄들이 막 묶은다고 한다면은 경합범 가중까지 해가지고 10년 6개월 이하의 형까지 처해질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이제 이미 사건이 벌어졌고 가장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냐,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받아줬느냐,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일단은 금전적인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과연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한 게 맞을까라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는 사실은 회사의 기능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발전을 하고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사실 오너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매운동이 또 일어나지 일단은 지금 호카 그 총판 대표 조모 씨, 얘 이제 쌍용 폭행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들 녹음판이 나왔다. 녹음판이 나왔다는 것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런 행위는 뭐 상해죄, 그리고 뭐 강요죄, 뭐 명예훼손죄, 네. 모욕죄, 그리고 주거침입죄, 퇴거 불응죄, 그리고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